가지 명확히 할 점이 있는데 이민청 설립 자체가 우리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이민청 설립보다 외국인 정책이 훨씬 더 큰 어젠다긴 하거든요. 이민청 설립의 취지는 아무래도 좀 더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외국인 정책을 만드는 거니까요. 엄밀히 따지면 이민청 설립은 정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민청을 통해서 올바른 외국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언을 하고 또 필요한 법체계 변경이 있으면 그걸 재개정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중장기적인 외국인 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해가는 것이 있어요.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확립하는 거는 제도를 개선하는 거에 비해서 좀 긴 호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그래서 일단은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것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들을 개선하고 있냐? 고용허가제, 그리고 계절근로자 제도.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비자체계 정비까지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 중장기 방향성은 우사사 의원실만의 기준을 잡아가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국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외국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 고민을 해 나가야 하는데요. 일단 지금 해외 사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사례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중장기적인 외국인 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정립되어 가는지는 나중에 업데이트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건 먼저. 고용허가제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산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조업, 건설업, 수요와 공급을 좀 더 정확하게 하자. 수요에 따라서 외국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허가된 산업의 사업장에서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허락을 해야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데 사업주가 나를 엄청 팼어. 그랬을 때 내가 이걸 증명할 수 있으면 사업장을 옮길 수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표낼 권리가 없다는 게 문제점이고 제한이 심하게 걸려 있어서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계절근로자는 농어촌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법무부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가 다른 외국 지자체와 MOU를 맺어서 외국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자체가 정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역량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브로커가 개입을 많이 해요. 불법 브로커? 네, 중간에서 계절근로 가는 거에 너 이름 명단 넣어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씩 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탈률이 엄청나요. 고추를 따러 왔는데 그 다음날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이들이 결국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농어촌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 명목상으로 계절근로자를 우리가 제도를 통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루트가 되는. 네, 그렇기도 하죠.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비자 체계가 심플하지는 않다. 법무부에서 통계 목적으로 라벨을 붙여놓은 숫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외부에 공개되면서 통계적 목적으로 붙였던 숫자들이 공식적인 비자 체계처럼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세부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는 문제가 없다. 당연히 내부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비자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다각화되는 거는 비자를 어플라이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고용인이나 그 불편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복잡해지면서 브로커도 더 많이 양산이 되고 있고 하나의 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더 많이 양산해내는 체계로 자리를 잡은 게 아니냐, 이런 거 부분을 좀 수정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실 거라고 좀 드릴까요?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죠. 어땠어요? 부처와의 그걸 다시 다 판을 짜야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죠. 이게는 어쩔 수 없이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문제라 고용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사람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의 분자라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정윤과 외래님은
우리의 가설을 좀 확증해 나갑시다. 일단은 고용주들을 만나봅시다. 네. 이분들이 현재 비자 체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농업 쪽 한번 만나봅시다. 네. 그리고 건설업 쪽도 한번 만나보고 네. 또 어떤 업이 있지? 돌봄, 고용주의 얘기를 듣되 노동자들의 입장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법무부에서 대면 보고를 하러 오셨어요. 우리나라 비자의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개선을 할 예정인지 얼마만큼 그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셔가지고 정우님의 입장은 이민 비자 같은 것들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살러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용과 관계된 거에는 좀 유연화시켜서 그룹핑을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체계보다 조금 더 적은 수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비자의 개수를. 왜냐면 비자가 분절화돼 있을수록 예를 들어서 어업을 할 때 너는 작은 배만 탈 수 있어? 너는 중간급 배만 탈 수 있어? 너는 큰 배만 탈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으면 작은 배를 타던 사람은 큰 배나 중간 배를 탈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중간 배를 타면 이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배나 중간 배나 큰 배나 어업을 목적으로 타는 거는 괜찮다고 하는 그 정도의 그룹핑은 괜찮지 않겠냐. 이제 법무부에서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작은 배에서 어업을 하는 게 더 힘들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다 큰 배나 중간 배만 타려고 그러지 작은 배를 타려고 하겠느냐. 작은 배를 운영하시는 업주들이 힘드시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칸막이를 해놓은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 근데 정우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 만약에 작은 배를 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이제 시장가가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작은 배를 탈 용의가 생길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경쟁력이 생기는 거다. 정우님이 제시하신 건 다른 산업의 고용주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정말 고용주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작은 배, 중간 배, 큰 배를 나누는 일인지 아니면 좀 더 유연하게 그냥 어업이면 어업, 농업이면 농업 이렇게 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지 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셔서 추가적으로 만나볼 예정입니다.